먼저 참고 부분.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 중 50명 이상이 해당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이 있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 해당 부분도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핵심 키,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부분이 있는데, 해당 부분은 암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기법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총괄 책임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작업을 먼저 중지하고 안전인증 자율안전에 따르는 위험성을 평가한 후에 관리비를 협의합니다. 자, 그럼 먼저 총괄 책임자의 직무에 대한 암기법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는 산업재해 예방이겠습니다. 자, 산업재해 예방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우측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을 중지하고가 두 번째가 되겠는데, 지금 보게 되면 두 번째 있는 부분, 사업주의 작업 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에 따른 작업의 중지.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안전인증과 자율안전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 안전인증 기계 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이 세 번째,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가 네 번째가 되는데, 여기서는 첫 번째에 있는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그 다음 마지막으로 관리비 협의는 네 번째에 있는 부분을 다섯 번째로 체크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부분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중에서 첫 번째에 있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에 대한 부분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종류는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한 4가지를 적어라, 5가지를 적어라 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9가지를 모두 암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암기하기 쉬운 5개에서 6가지만 뽑아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도 마찬가지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사항 부분도 출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4가지도 체크해서 가볍게 정독을 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 8가지를 모두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4가지에서 5가지를 적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한 5가지 정도는 반드시 체크하고 암기를 하고 넘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게 되면 노사협의체의 구성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출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으로서 암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근로자의 명예는 20억을 도급합니다. 자, 그러면 사용자는 안전보건을 20억 도급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근로자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명예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에 해당되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그 다음에 20억은 무엇이냐면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 수급인에 각 근로자 대표가 이에 해당되고, 마지막에 도급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 대표가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사용자는 안전보건에 20억을 도급했기 때문에 안전은 안전관리자 1명, 그 다음에 보건은 보건관리자 1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억은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그 다음에 도급은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가 된다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측에 있는 참고 부분도 이때 120억 원 정도만 체크해서 그냥 이런 것이 있구나 정도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부분도 출제율이 좀 있기 때문에 암기법을 활용해서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필기를 보신 분들 중에서 제 강의를 보신 분들은 해당 암기법을 한번 외워봤었는데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은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은 작업장 안 보이는 곳에서 관리 조직이 교육합니다. 왜냐하면 이 작업장 보이는 곳에서 교육을 하면 남들이 볼 때 시선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곳에서 관리 조직이 교육한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밑줄, 그 다음에 작업장 안보까지 밑줄,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곳에서 관리 조직 밑줄, 그 다음에 교육 부분 밑줄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있는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을 첫 번째로 보았을 때 4번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작업장 안보는 무엇이냐면 작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3번이 이 두 번째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안 보이는 곳에서 관리 조직이기 때문에 관리 조직에 있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이 세 번째가 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무슨 교육이냐면 계속 안전과 보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이 네 번째가 되고 2번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밖에 이거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번에서 4번까지를 암기법을 활용해서 암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는 필기에서도 많이 다뤘던 부분으로서 대표적인 암기법이 있었죠.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외웠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재를 아주 잘하는 삼룡이는 4일 동안 중재를 하였는데 뿌직 하고 열받아 버립니다. 자, 그럼 보게 되면 중재가 됐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대한 암기법이 이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 첫 번째 삼룡이는 무엇이냐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 다음에 4일은 무엇이냐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그 다음에 뿌직 열받아는 무엇이냐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가 중대재해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면 사고 연쇄성, 도미노 이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것을 암기해야 되냐면 하임리, 버드, 아담스에 대한 단계는 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 중에서 하임리와 버드에 대한 암기법을 필기에서 한번 했었는데 다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임리는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사유지의 개발이 결렬돼서 매우 불안한 행동과 상태가 사상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유지의 개발이 결렬, 그래서 불안한 행동과 상태가 사상된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외워주면 되냐면 첫 번째 사유지는 무엇이냐면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에 해당이 되겠고, 두 번째 개발은 개인적인 결함, 그 다음에 불안 행동 상태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3단계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사와 상이 있는데 이때 사는 사고가 되겠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상은 상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임리는 총 5단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암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버드는 새를 떠올리면 되는데 새가 무엇이 되었냐면 통구이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즉사가 되었다,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새가 통구이가 되어 즉사하였다. 자, 그래서 새는 버드를 떠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통은 무엇이냐면 통제 부적, 그 다음에 구이는 무엇이냐면 기를 생각해서 기본 원인이 이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즉은 직을 떠올려서 직접적 원인, 그 다음에 사는 사고에 해당되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상해까지 포함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담스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는 관리구조, 2단계는 작전적 에러, 그 다음에 3단계는 전술적 에러, 그 다음에 4단계, 5단계는 사고와 상해로 갔기 때문에 4단계, 5단계는 따로 정리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하냐면 아래쪽에 있는 재해 예방 기본 4원칙은 반드시 외워줘야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외웠냐면 재예는 예대를 소원한다, 예대를 소원한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외워야 되냐면 예는 예방 가능의 원칙, 대는 대책 선정의 원칙이고, 소는 손이라고 생각해서 손실 우연 원칙, 그 다음에 소원의 원은 원인 연계 원칙에 해당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연천 인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천 인류란 무엇이냐면 연은 1년을 떠올리면 되고, 그 다음에 천은 근로자 1000명을 생각, 그 다음에 이는 사람을 떠올리면 되고, 뒤에 있는 율은 비율을 떠올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연천인율은 무엇이냐면 근로자 10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 비율로서 공식으로 해보자면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재해자 수 곱하기 1000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연천인율과 도수율에 대한 관계식이 있는데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 해당 부분을 유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필기에서 한번 다뤄드렸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냐면 연평균 근로자 수와 연간 재해자 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고, 연간 재해자 수가 주어지지 않고 도수율을 구하기 위한 인자들이 주어졌다면 도수율을 구한 다음에 세 번째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도수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수율은 FR로 표현할 수 있으며 100만 근로시간당 발생하는 재해발생 건수 비율로서 도수율은 연근로 총 시간수분의 재해발생 건수 곱하기 100만이기 때문에 100만 대신 10의 6제곱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공이 6개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근로 총 시간수는 문제에서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게 되냐면 근로자 수 곱하기 하루 일하는 시간 곱하기 연 근로이기 때문에 1년 근무 일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일하는 시간과 1년 근무 일수, 근로자 수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주어지지 않는다고 했을 때 하루에 일하는 시간은 반드시 8시간으로 대입을 하면 되고 1년 근무 일수는 365일 동안 300일을 근무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부분 강도율을 보도록 할게요. 자, 강도율은 SR로 표현할 수 있으며 1000 근로시간당 발생하는 근로손실 일수 비율로서 강도율은 도수율과 마찬가지로 연근로 총시간수가 같은 분모로 활용되고 이때 분자가 달라지는 것은 도수율은 재해발생 건수이지만 강도율은 근로손실 일수가 되고 뒤에 곱하기 100만이 아니라 1000을 곱한다라는 것을 반드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추가적으로 근로손실 일수가 주어졌을 경우에는 그대로 대입하면 되지만 휴업이나 요양 그 다음에 가료 혹은 입원 일수가 나왔을 경우에는 365분의 연간 근로일수를 곱해주게 되는데 연간 근로일수가 예를 들어서 280으로 주어졌다 하면 280을 대입하고 이렇게 주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년에 300일을 근무하기 때문에 300을 대입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신체장애 등급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도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되고 여기다 추가적으로 사망했을 경우에도 근로손실 일수가 7,500으로 본다까지도 같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재해지수 FSI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재해지수는 재해 빈도의 다소와 상해 정도의 강약을 종합하여 나타내는 지표로서 종합재해지수는 도수율과 강도율을 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우는 것이 종합재해지수다라는 것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과 6번에 있는 환산 도수율과 환산 강도율 부분은 가볍게 정독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번째에 있는 세이프티 T스코어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과거와 현재의 안전 성적을 비교해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다음에 현재 도수율에서 과거 도수율을 뺀 다음에 이때 안쪽에 있는 근로 총 시간 수분의 과거에 있는 도수율 곱하기 100만을 통해서 이때 판정 기준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스 2.0 이상일 경우에는 과거보다 심각하게 나빠진 것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일 경우에는 과거와 차이가 없으며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을 경우에는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평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시 문제를 한번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연천인율이 36이고 근로손실 일수가 219일 그 다음에 12만 시간이 있을 경우에 각각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도수율을 바로 구해보도록 할 건데 연천인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천인율 관련 공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천인율은 어떤 식으로 구했냐면 도수율 곱하기 2.4로 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연천인율이 36이기 때문에 36 나누기 2.4를 한 값이 도수율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수율은 36 나누기 2.4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기에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15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강도율을 바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강도율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연근로 총시간수 분의 근로손실 일수이기 때문에 연근로 총시간수가 12만 시간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12만을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근로손실 일수가 219일이기 때문에 219를 대입한 다음에 강도율은 10의 6제곱이 아닌 1000을 곱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0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1.8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고 환산 도수율과 환산 강도율은 도수율과 강도율을 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공식에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은 출제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암기를 해야 되는데 점검 내용에 대한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암기법을 활용해서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플래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암기법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필기에서도 많이 암기했던 부분으로서 어떤 식으로 암기를 했냐면 프랑스가 방전되어 플리스마스 크리가 비상정지되어 슬프다. 자, 그래서 프랑스는 무엇이냐면 바로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 해당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방전의 방은 방호장치의 기능 자, 그 다음에 전은 무엇이냐면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자, 그 다음에 클리스마스에서 클은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크리에서 크는 크랭크 축, 플라이 휠, 슬라이드, 연결봉 및 연결 나사의 풀림 여부
그 다음에 비상정지는 무엇이냐면 일행정 1정지기구 급정지 장치 및 비상정지 장치의 기능이 이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프의 슬은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이 되겠고, 마지막에 F는 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 볼트의 상태가 이에 해당된다라고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봇의 작동 범위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 작업을 할 때 점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외워주면 되냐면 로봇의 내부는 매제다. 그래서 로봇에 대한 것은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해주면 되냐면, 첫 번째,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그 다음에 매는 매니퓰레이터 작동의 이상 유무가 되겠고, 마지막에 제는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공기 압축기를 가동할 때는 어떤 식으로 암기를 하는지 암기법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적용해 보면 되냐면, 압력 방출 장치의 회전부에 윤활유를 바르고 드레인과 언로드 밸브를 연다. 자, 그러면 압력 방출 장치에 대한 것 어떤 식으로 외우냐면 공기 압축기를 떠올려 주시면 되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압력 방출 장치에 대한 것, 즉 압력 방출 장치의 기능. 그 다음에 회전부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이 되겠고, 그 다음에 윤활유는 윤활유의 상태. 자, 그 다음에 드레인과 언로드 밸브라고 있기 때문에 드레인 밸브의 조작 및 배수와 언로드 밸브의 기능이 이에 해당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크레인을 잘 생각해보면 건과 방지 장치와 와이어 로프가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크레인과 이동식 크레인은 항상 건과 방지 장치와 와이어 로프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비교해 볼 것이 일반적인 크레인으로 봤을 때는 주행로의 상층 및 트롤리가 횡행하고 있는 레일의 상태일 때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동식 크레인일 때는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브레이크, 클러치 및 조정장치의 기능이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연관지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지게차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게차와 분해 운반차를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이동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동하는 것이냐면 짐을 들고 이동해서 원하는 곳에 위치시키는 것이 지게차의 기능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말 그대로 지게차는 어떤 물건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역 장치 및 유압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와 이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퀴의 이상 유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 다음에 멈추기 위한 제동장치 및 조종장치의 기능의 이상 유무와 전조등, 후미등, 방향 지시기 및 경보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를 체크해줘야 된다 봐주시면 되고, 군내 운반차도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포함된 내용을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컨베이어 부분 암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컨베이어 등을 사용하여 작업할 때의 내용을 암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암기법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베이어는 물류 같은 알바를 했을 때 잘 볼 수 있는 부분으로서, 컨베이어가 풀려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상정지 후에 덮개 또는 우를 설치한다 라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베이어가 풀려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정지 후 덮개 또는 우를 설치한다. 자, 그래서 컨베이어와 관련된 것은 어떤 식으로 외워주면 되냐면, 첫 번째는 풀려는 풀리를 생각해주면 되죠. 따라서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탈 등의 방지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가 이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비상정지는 비상정지 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그 다음에 덮개 또는 우를 설치는 원동기 회전축, 기어 및 풀리 등의 덮개 또는 울 등의 이상 유무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것을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가볍게 정독을 해주면 되고, 안전검사의 주기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빈칸 넣기로 많이 출제되고 있는데, 크레인과 리프트 및 곤돌라는 사업장의 설치가 끝나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이 가로 부분은 모두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3년, 2년, 6개월은 빈칸 넣기로 출제되므로 반드시 암기할 것.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안전 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이 4가지가 있는데 시험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암기법을 활용해서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인증 심사이기 때문에 안심으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며 제기를 차는 예서. 그래서 안심의 뜻은 무엇이냐면 안전 인증 심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기의 제는 무엇이냐면 제품 심사, 그 다음에 기는 기술 능력 및 생산 체계 심사,
그 다음 얘는 예비심사, 서는 서면심사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